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쵸? 너도 나도 다 어려운 장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또 다음 거래일에 태양이 뜰 테니까 그때 더 큰 기회를 노려봐야겠다라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출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머니형 1부에서는 두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이해도를 또 한층 올려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 싸매서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 다음 주 계좌 상황 업그레이드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의도에서는 굉장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불꽃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인사인해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이곳 여의도까지 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아름다운 계좌를 보기 위해서 이곳 여의도에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다음 주에도 이 불꽃 축제의 기운을 연이어 받아서 우리 계좌에서도 불꽃이 터졌으면 합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잠시 후에 좋은정보위원님께서 불꽃축제, 계좌 불꽃축제에 초대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초대장 한번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니왕이 돼봅시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 봅시다. 두 위원님과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좋은정보위원님과 이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하는 머니왕 여러분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굉장히 눈부셔요. 잠시 후 밖에서는 불꽃으로 이제 눈부실 것 같은데, 자, 이곳 여의도에서는 역시나 또 눈부신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별 3개가 달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방송 시작 전에. 네. 별 3개가 중장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사하는 건가라고 했더니 필승이라고 인사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필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에서 필히 승리합시다. 위원님 필승.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화선앵커께서 이제 시작 멘트를 불꽃 축제라는 그 워딩을 하셨는데요. 정말 뭐 오늘 여의도 날씨도 좋고 아주 아침부터 자리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불꽃 축제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계좌에 불꽃을 내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건 또 영원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무방 타이틀을 뭐냐면은 아까 우리 화선앵커님이 별 3개가 아니고요. 이건 뭐 실질적으로 삼관왕입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수익 열전이 2달 단위로 끊어서 실전 매매에 가깝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타방송 최고가로 따져서 몇 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제가 다 얼마에 사서 시초가로 다 해서 얼마에 팔겠다.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실질 매매에 가까운 겁니다. 4번 계속 했는데 8개월은 장장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7월, 8월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질국의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수익률로 봐서는 한 230%에 가까운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저도 보람이고요. 지금 아까 뭐 화선앵커도 다시 한번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픈 계좌 많으실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또 한 번 기회가 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선장이자 또 옆집 아저씨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하고 이 어려운 장소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곧바로 시장부터 빨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이에요. 이게 네. 그쵸? 우리가 그동안 하방이 열릴 거는 알고 있어요. 늘 주식은 이런 파도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늘 닥칠 때마다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는 똑같네요. 인간인지라 그럴까요? 네. 주가가 오르면 한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런 환상, 또 내리면 한없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네. 그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주식을 할 때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게 감정이입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는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왔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잠깐 봤을 때 3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특히 연휴 잘 보내고 긴 연휴 보내고 아주 첫 거래일은 뭐 코스닥 4% 급락 나오면서 패닉장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규 상장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강하게 리바운딩이 난 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10월 달 들어서 첫 방송이기 때문에 10월 전망대에서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차트부터 보실까요? 왜 지금이 기회냐?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한없이 올랐다는 게 착각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완전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평선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러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코스피 주봉을 보실까요? 음선 3개나요. 음선 3개는 어떤 뜻이냐면 많이 싸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지난주로서 이제 그 조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왔다라고 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조정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점 대비 보게 되면 지수가 한 17% 빠지고 뭐 어제 보게 되면은 잠깐 돌려 세우긴 세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날 뭐 그냥 아침 시가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실까요? 예, 주봉 보셔도 코스닥은 음선이 5개입니다. 음선이 5개에서 지수가 고점 대비 17% 빠졌다면 대부분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다음에 10월 달 전망은 어떤 것인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월 달 왜 조정이 일어났는지 뭐 지났지만 간략히 보시자고요. 9월달 증시 조정 이유는 이제 바로 모든 게 지금 뭐 달러도 그렇고 기축통화 다 미국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들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9월 말까지 하게 되면 2022년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분기부터 2024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연봉을 보시게 되면 2023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가장 핵심 키워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에요.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채권값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도 부동산 그 경기 우려 같은 상존하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가 거의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고환율. 고환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 지금 그냥 강달러가 되니까 뭐 엔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잠깐 9월 달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은 어떨 것이냐?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은 괜찮을 것이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변수 이것저것 다 보시지 마세요. 그냥 매주 쏟아지는 그런 무슨 뭐 CPI, 뭐 PPI 그런 거 여러분 어느 장들이 춤을 추겠습니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딱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뭐 30년도 있겠는데 바로 밑에는 바로 10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고점 징후예요.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계속 이거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일견 맞지만 지금 뭐 4.8%에서 5% 가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저는 고점 징후로 봅니다. 유가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죠.
이것은 뭐 제가 추석 연휴 때 만든 자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또 뭐냐면 셧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1차로 이제 근근히 45일 연장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양이 미미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셧다운이 되면 금리를 있잖아요. 올릴 수가 없어요. 셧다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무원도 월급도 못 주고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는데 거기서 금리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거고, 이런 예는 과거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좀 부도가 났을 때 금리 인상 스탠스를 제약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원 의장 해임에서 지금 또 미국 같은데 뭐 좀 설왕설래하고 있죠. 주식을 하실 때요, 정치적,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컨트리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발에 그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제가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보셨죠? 저는 주식은 이제 30년 됐는데요. 딱 제가 성공 투자 노하우는 딱 하나입니다. 좋게 본 종목이 내렸을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스닥이 17% 빠질 때 8월 고점 대비 대부분 종목들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오늘 2,500개 종목 다 한번 돌려보세요. 기본적으로 30에서 50% 빠졌습니다.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거. 저는 이것이 항상 키포인트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저기서 설왕설래하는 미국의 국고채 그 수익률 월볼 보십시오. 우리 개인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압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장대 양봉 5개를 올리면 맨날 다른 매스컴도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상승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요, 그게 상투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4.8% 이상 오르다가 지금 서서히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여기서 반드시 꺾인다는 그 논리는 아니고, 여기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음봉이 나면은 이게 위에서 피리쯤 맞으면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 포인트를 볼 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시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매크로하게. 늘 뉴스 따르면서 야, 미국 국채 맨날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좋죠. 왜? 오른 다음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섹터로 볼 것이냐.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2분기부터 반도체를 보자 수없이 얘기했고, 그 메인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HB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CPU에서 GPU, 여기 이제 HBM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HBM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들 PC 같은 데는 HBM 안 써요. 이제 뭐냐면 AI가 그 모니터이 되거든요. 그러면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HDD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하드디스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하드디스크에서 그 뭐죠? CD 정도? 그것을 다 뭘로 바꾸냐면 SSD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에 다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빨리빨리 연산하고 지원하려면 고용량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 1년 목표가를 $750를 뒀다. 이게 대장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미 실적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파도, TFE 이런 것들 한번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서 이것들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연휴 끝나면 또 10월 10일 날 IMT가 상장돼요. 저는 항상 많이 오른 종목들 복귀하면서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그런 거 복귀하는 전문가 아닙니다.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IMT는요, HBM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R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특히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용 중에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때 제 밤방송에서 우리 앵커, 같이 하는 앵커가 무조건 살까요? No! 말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좀 IMT도 무조건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는 한번 관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로봇 좀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결국은 가야 될 패러다임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노조의 입김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도 보게 되면은 자율 이동 로봇하고 협동 로봇, 이것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어요. T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삼성 아류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출범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요, 이제 막 저는 봤을 때, 물론 일본 같은 뭐 수십 년 전부터 하긴 했지만, 막 이제 뭐냐면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성은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실 때는 꼭 AI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능형 로봇도 나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말이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로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볼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역시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로봇과 함께 성장기 초입 단계에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의류 AI가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의류 AI는 제가 룬이 상장할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것도 의료 AI도 어떻게 하냐면 의사 대신에 진단과 처방하는 데서 우리가 앞으로 핵심 보여야 될 것은 이것도 계속 살아있고요. 신약 개발에서 투입되는 그런 AI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바로 루닛 인사이트 스코프, 이것이 이제 이거 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생체 반응이죠. 스코프, 이거 처방이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케어 부셨더라고. 또 뭐 사우디 거의 보건복지부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인사이트가요 후지필름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지필름에서 이게 뭐였다면 건부가 적용이 됩니다. 루닛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딥노이드가 있는데 의류 AI 딥뉴로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AI 딥팩토리가 있다. JLK가 있고, 뭐 JLK는 뇌 이쪽 그 치료하는 그런 거예요. 뷰노는 디카스가 있는데 이미 40개 병원에 지금 입점해 있고요. 내년에 FDA 그 신청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을은 그 마이랩이라는 이게 질병 진단 AI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 뭐 지난번에 추천도 드렸거든요. 드림 CIS, 홍콩 타이거메드가 최대 주제면서 임상이 앞으로 얼만큼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빨리빨리 AI가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달 봐야 될 게 신규 상장주인데 1월 그 부밍이 일어난 다음에 한 8개월 경과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낙폭 메리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시죠? 네, 제가 엊그제 이제 밤방송에서 뭐 이 방송이 밤방송이 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이니까요. 앵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주부분들 콩나물 뭐 그것도 시장 가서 깎으려고 그러는데 왜 주식은 싸게 안 사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는 하시는 말씀은 저도 높은 것만 자꾸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어디로요? 이미 오른 종목으로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펀더멘털이 된 종목을 쌀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신규 상장주가 그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시큐레타, 이거 뭐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율촌, 파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그 다음에 어제 뭐 이제 상장에서 좀 내리긴 했지만 뭐 독보적인 SNS 광고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리뷰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10월 전망도 해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도 있네요. 제약바이오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에서 당뇨 비만, SC 제형주사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신약 개발로 해서 이게 이제 한우바이오 파마죠. 이것이 뭐 대형제약 자회사인데 이런 것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에스모라에서 유럽 종양약회가 개최되거든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데 이때 이것도 한번 관련된 종목들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공 투자가 쉽지 않아요. 아픈 계좌를 왜 내가 아픈 계좌에는 한번 반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저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저도 막 상한가 급등주 올라가는 거 포무 현상에 휩싸여서 따라다녀봤거든요. 매매는 되게 힘듭니다. 이거 제 실전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데로 손이 가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진짜 30년 노하우 그 선장으로서 성공투자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한번 캡처해도 괜찮을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우리 이하선님께서 얘기할 때 늘 그랬잖아요.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이거 95%분들이 그 포무 현상을 못 이기고 늘 쫓아다녀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 김대리, 뭐 나부장 다 아는 것들, 옆집 또래만 아는 것들 이미 뉴스가 나오고 오른 다음에 따라서 수익 많이 나시던가요?
물론 운이 좋으면 조금 수익이 나겠죠. 그러나 뭐냐면 주식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수익률 게임이에요. 제가 상관으로서 참 건방지지만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수익 날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하는 겁니다. 상위 5%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뭐가 있느냐. 구체적인 툴이 있어야 돼요.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독보적 최강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실제로 있다 다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고요.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아까 주식할 때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세요. 좋은 정보 선장 어떤 분 유튜브 채널 옹이라고 그럽니다. 옹은 얼굴이 좀 여러분들 주식할 때 얼굴 보고 합니까? 말빨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옹은 뭐 우리 머니터에도 몇 개 관록이 있으시는 많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외모 보고 말 잘 같으면 코미디 보시고요. 드라마 보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나의 판단을 흐리는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픈 계좌 가지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초보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매매할 종목이지 힘든 게 매매할 종목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대부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저점에서 하면서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수가, 매도가, 비중 콕콕 찍어드리니까 아주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넘치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황금 맥점 종목들 통해서 하나하나씩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하나씩 체킹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번 주를 두 가지 이제 여건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거래일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수익금. 네. 창이 엄청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좀 리바운드에 나왔지만 예. 특히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연휴 끝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2,400선이 무너지는 건가? 그리고 코스닥도 4% 빠졌잖아요. 그쵸. 패닉이 했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황금 맥점 전략은 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공부해 보실까요? 네. 자, 공부하시면서 이건 절대 여러분들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도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손이 나갈 수 있었는지, 그런데 못 나갔는데 함께 보시고요. 저점이 있는지 아닌지 학교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게이트가 있습니다. X게이트는 보안 그런 건데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X게이트. 자, 음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게 소위 말해서 모닝스타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요. 빠르면 당일,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시장과 함께 같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수목이죠. 내리면서 어제는 바로 상한까지 뽑았어요. 자, 왜 그럴까요? 내렸을 때 매수를 하고 이 노란색,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저를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는데 절대 내렸을 때는 절대가 아니고 거의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이거 뭐, 그렇죠? 오른 것만 자꾸 보이거든요. 적산병, 장대형을 좋아하시는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럴 때 적산병 납니다. 장중에. 결과가 어떻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상한가 좀 시간은 지났지만 뭐 더 상승하겠죠. 이제 뭐 화요일 날 또 상승할 텐데 12% 나서니까 한 뭐 15% 이상은 뭐 수익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장에서. 두 번째, 드림 CIS가 있습니다. 드림 CIS도 가만 보실래요? 상승, 이때도 첫 번째 황금 맥주에 포착했고 상승되면 양음. 황금 맥주 전략 넘버 4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죠? 노란색입니다. 아이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 저 많이 내렸네요. 저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기술적 지표는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왜? 배우시거든요. 파란색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배우시거든요. 누가 수익이 많을까요? VI 발동해서 이것도 그냥 12% 정도 당일치기로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공방할 때인데 이것도 멋지게 수익이 났거든요. 공개방송 했을 때인데. 그 다음에 또 유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신은 뭐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가 우쿠라 재건 그런 관련주에서 굉장히 이게 실적이 좋아요. PR이 지금 6배 가는 실적이 좋아서. 이게 뭘까요? 양양음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이럴 때 따라가면 안 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눌렀을 때에서 이것도 유신도 한 10% 정도 3거래일 동안 수익이 났다. 또 하나, 거의 요즘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장에서도
뭐 VI 또는 뭐 준상한가 났는데 이게 바로 코어라인 소프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5일선 아래 양. 그러면서 이 로케이션, 위치가 아래 위치해야 되겠죠. VI 걸리면서 22% 정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 R 서포트도 또한 공부할까요? R 서포트도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목요일날 공개 방송했을 때인데 이거 뭘까요? 똑같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하고 양음이었죠. 그러면서 딱 20에서 지지하고 거래량 바닥을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 25% 올랐을 때 5% 먹고 다음날 아까 그 빠지는 거 보셨죠? 그게 정말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렇게 황금 맥집에서 잡아서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 거래일 동안 상한가 뽑으면서 작년 상한가 4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아까 신규 상장주 중에서 큐리옥스 바이오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도 말씀드렸죠. 큐리옥스 바이오 이따 나오는군요. 인스 웨이브 시스템도 바로 이것도 신규 상장주예요. 이게 뭘까요? 음선 3개, 위수형 밑꼬리 패턴. 이것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아닌가? 제가 야간 방송 끝나고 이거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께 다 예고드렸던 종목이에요. 음봉 3개에서 69,900원, 7만 원짜리가 28,000원까지 빠지면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도 VI 걸리면서 21%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시큐레이터는 이제 보안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음선이 몇 개 나와요? 7개 나옵니다. 다 낙폭메리터 이런 거예요. 38,800원 했던 것이 어저께 빠져요. 14,000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배우시죠? 이거 뭐 두더지 땅굴파, 지하실로 빠져. 그게 다 피상적인 잘못 배우시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가장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내렸을 때 매수하시라. 좋은 종목이요. 이게 바로 그 자리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차트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저를 사주세요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감하시는 상위 5%에 분명히 들을 겁니다. 95% 분들은 저 진부에 그럴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제가 상관왕도 했고, 바로 이것도 14% 정도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큐리옥스 바이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한번 여기서 이것도 이제 터닝포인트에서 매수해서 좋은 수익이 났고, 이것도 똑같이 나오네요. 양. 굉장히 5일선 아래죠? 그러면서 다이버지스가 나오고 있죠? 대부분 신규 종목들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특별히 10월 달에 신규 종목을 보시자고 그랬어요. 1월 달 신규 상장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공부하실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거래 3일 동안에 보통 10에서 40%까지 좋은 수익을 냈잖아요. 바로 어제 공략한 게 센스뷰입니다. 양이요. 이것은 뭐 제가 요즘 노란 톡방이 없지만 노란 톡방까지도 관심에 두라 해서 뭐 10% 정도 좋은 수익이 났다. 공통점이 있죠? 다 저점이었다는 거. 저점에 잡아서 무조건 올리는 거 아니에요? 딱 황금 맥점 전략의 가장 독보적인 건 뭐냐면은 당일에서 5일 내에 아주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흐름 살펴봤고요. 바로 심화 시간 이동해서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하러 떠나보시죠. 네, 심화 시간이고요. 하나씩 정말 크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의 이면을 찾아봤을 때 황금 맥점이 어떻게 자리했는가 여러분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황금 맥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고 그 덕분인지 반짝반짝 우리 스타들이 보이네요. 네, 앵커님, 같이 한번 공부하셨죠? 앵커님 같으면 그 자리에 소리 나갈까요?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힘들죠. 시장이 빠지면 투심 자체가 워낙 동결이 돼버리니까 네. 어떤 판단도 내리지를 못하겠고 네.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30년 직이니까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내용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들을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 30년 하고 여러분들 모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뭐 솔직히 일견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포무 현상을 못 이기실까? 그러면서 자꾸 귀에 들어오고 눈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 쫓아가면 크게 수익 못 나요. 그래서 딱 이게 제가 이제 심화 학습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몇 종목을 여러분께 공부하시는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자. 그런 차원에서 맥점 잡는 법 그런 것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노믹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노믹트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변으로서 대장암을 치료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얼리텍 또 뭐 간암도 치료해요. 얼리텍 C하고 얼리텍 B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미국 제품보다 훨씬 더 적정률도 높고요. 가격도 싸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그 맥점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8월부터 9월까지 코스닥 지수가요 17%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거의 10월 초까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수와 상관없이 제가 최근 것만 몇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부해 보시자고요. 지노믹틀이 바로 7월 31일 날입니다. 7월 30일 어딜까요? 바로 여기에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때부터 급히 상승이 나서 이거 한 뭐 10거래일 동안 거의 96%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펩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바노디스크가 당뇨병에서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비만까지 효과가 있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하는 게 국내에서 펩토론하고 인벤트리 랩이 있거든요. 그럼 펩토론 자리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자리, 양음량이 나오고 또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역전된 양양음에다가 또 넘버 1도 잡혀요. 어떻게 해요? 역전되면 제가 도지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 좋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을입니다. 노을을 한번 보실까요? 노을 같은 이 맥점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거 언제 했냐면 바로 8월 1일입니다. 상승 대비 눌림이 했죠? 자, 이평선 밀집을 놓치지 마시라. 아까 노을이 마이랩 그 의료 AI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계단식 상승파. 그 다음에 양양음 또 한 번 잡혔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 트리플 넘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보실까요? 예, 딥노이드가 있습니다.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산업용 AI하고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의료 AI하고 요것도 황금 맥점 전략이 양양음 패턴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양양음 패턴 또 나오죠. 이런 맥점만 공략하시면 뭐 이렇게 좀 좋은 이게 뭐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벤트리 랩도 마찬가지죠. 인벤트리 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것도 뭐 날짜를 보시게 되면 8월 3일 날입니다. 최근 거죠. 이것도 양양음에서 살짝 누르고 좀 횡보하다가 5거래일부터는 점핑이 시작됐네요.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양음양. 그러면서 이것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의 바이블 뭘까요? 예,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양양음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패턴들이 아까 보셨죠? 뭐 알서포트도 그런 게 포함되는 거고요. 이래서 아주 급히 올라갔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게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봐요. 양음양 이런 거 나오죠? 양음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노란색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제 파도가 있는데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세요. 이 파도는 약간 봐서 SSD 컨트롤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 다음에 눌림했죠. 양양음이했죠. 이날 매수해서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상한가 뽑으면서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몇 거일 동안 이날 매수돼서 하나, 둘, 셋, 4일 동안 62%면 좋은 상승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센스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또 한번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처음에 포착됐냐면 바로 여기에서 포착된 거죠. 그러면서 한 90%가 올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봇에서 티라 유텍 같은 것도 맥주만 보실래요? 참 이런 맥주는 8월 24일이에요. 그럼 8월 24일이면 양양음입니다.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 또 한번 포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쪽에서 펨투렌이 있습니다. 저는 맥점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종대남이라는 그 닉네임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저 좀 사주세요. 저 좀 사주세요 하는데 다 외면해죠. 자,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 TFE, 걸쭉한 수익대로 낸 종목들이거든요. 그걸 놓쳤다라면 이거 정말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럴 때는 방송에 안 나오죠. 예, 그러나 저는 이때부터 양음양, 일수연 밑거리 패턴. 여기서 해서 이것도 참 어려운 장에서 9월달 어려웠잖아요. 배 가까이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MI 큐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MI 큐브 솔루션도 보시게 되면 바로 어떤 거였죠? 8월 28일입니다. 이게 바로 양음양 패턴, 또 양양 패턴에서 포착돼가지고 크게 빠지도 않았어요. 횡보하다가 이제 뭐 슈팅이 나오면서 VI까지 걸리면서 60%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뭘로 들어가서 AS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루닛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셔도 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야, 모르는 종목을 좋은 종목 선정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수익을 줬거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래된 걸 얘기한다는 분이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 종목에서 철저히 연구해서 이거 된다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이때에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4억이 되는 거거든요. 긴 1년 내에요. 이때 한번 또 수익도 됐고, 이거 바로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이때 제가 아침 방송에 또 목요일 날 들고 나와서 이때도 거의 어려운 데서 70% 수익이 났다. 앞으로는 어쩌냐? 다시 한번 관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지필름하고 독점 계약을 했고, 그러면은 또 한 번 제가 볼 때는 20만 원까지 좀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매수를 권하는 건 압니다. 기술적 자리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랩이 있어요. 이 와이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뭐죠? 양양음. 그 다음에 또 양음양음. 제가 8월 3일 날 무방할 때인데, 이때도 장중 무방할 때인데, 어디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느냐? 압력, 추전도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거기에 자꾸 눈이 가고 귀가 가고 그랬을 때,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이틀 동안 상한가 뽑으면서 88%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95% 제가 7월 말부터 95%나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드림 CIS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최근 거예요. 이거 추천드린 건데 여러분께 이것도 바로 얼마죠?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이면 그 장이 안 좋아져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좋게 수익이 났거든요. 자, 이것은 에이스를 해드릴게요. 10월 10일 날이면 이것이 1대4 그걸로 해서 굴리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낮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거 1,000만 원 쳤는데 2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약 한 뭐 3주에서 한 달 그 사이에, 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일 만약에 많이 낮게 출발하면 이것도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신규 공략주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시큐레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회사 내용하고 무방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시큐레이터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의도엔 불꽃축제가 펼쳐지고 잠시 후 무방에서는 계저 불꽃축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좀 저희 들어볼 수 있을지요? 불꽃축제라고 그러면 참 어떻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셨죠? 이따 와보시면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점이 잡아서 준상한가 VI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축제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계제가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제가 1월 달 기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 1년에 두세 번 꼭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10월 달 기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다 힘든 계좌에서 출발할 때 누가 가장 빨리 수익을 내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일부터 또 한번 좋은 흐름이 낼 그 종목도 제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 아픈 계좌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계좌 복구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상관왕 특집 이벤트로도 준비했으니까 무방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시장 어려울 때에 진짜 이것만은 꼭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네. 약간 이제 감이 안 올 때, 지금 이제 4거래일을 연속으로 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에 강한 조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계실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미국 시장도 반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걸 하루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긍정으로 볼 수는 없고 대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종목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다음 주 자세히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아마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료 방송 주제가 네.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 네. 예.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그 엄청난 명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진짜 그때 개맛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우리 위원님과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네. 알아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솔깃해집니다. 그죠?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 드리는 내용들이 그게 바로 이제 꽃게, 뭐 참게, 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게 왜 다음 주에 가는지 자체를 심도 있게 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실 내용들이 많을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훨씬 더 종목들이 압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급등이 예상돼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하다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급등주를 높은 데서 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가 조정받을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주말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진선미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솔트웨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솔트웨어가 지난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이 아마존이 오픈 AI의 그런 어떤 경쟁사, 여기에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4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AWS라는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엔트로픽에서 AWS라는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 AWS가 결국은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AI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칩이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WS는 아무래도 고가의 칩과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대부분 AI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항하기 위한 아마존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마존의 전략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솔트웨어가 과거에도 이제 보시면은 6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상승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또 있고요. 그런 종목이랑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솔트웨어입니다. 자, 솔트웨어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이 주봉상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영망치가 이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춤하는 모습 자체가 이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분명히 상승은 나옵니다. 솔트웨어가 상승이 나올 텐데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떻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솔트웨어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형성된 매물들을 다음 주에 정리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과거에 되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 정치인 관련주라는 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정치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움직일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휘말리지 말고 미리 어느 정도 선점을 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어떤 출소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과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의 고점이 8,400원대였습니다. 8,400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990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된다면은 그 종목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1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면서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점은 9,000원대였고 그리고 이 바닥권에 보면은 990원까지 내려와 있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되게 강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런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높은 지점에 물려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와도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매물에 대한 싸움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과연 매물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지난 5월 달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 주봉이 양음양 패턴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어떻죠? 거래가 굉장히 줄어 있어요. 핵심은 이 주가의 캔들의 상승, 양봉과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냐가 핵심이죠. 물론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죠. 전체적인 거래량을 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줄어있는 상태지만 어찌됐든 지난주에 주봉상으로 봐서는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지시스인데요. 자, 로지시스가 한국은행, 금융위 이런 금감원과 함께 디지털 화폐죠. CBDC 이런 활용성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간 이후에 지금 이틀째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틀째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뭐 이 바닥에서 산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발생하냐? 이것도 결국은 이때 당시 5월 달과 6월 달에 저런 거래가 실렸던 그 부분들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지시스의 주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자, 바닥에서 이런 영망치가 나왔죠? 가볍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그런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가상화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상화폐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시세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원화라든지 이런 거를 디지털화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런 원화를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거고 중앙은행이 개입하다 보면 결국은 이 화폐 자체의 변동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의 대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 뭐 미국이나 어떤 다른 선진국들도 아직까지는 이런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영망치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공략하기가 훨씬 수월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테슬라의 디스플레이에 장착이 됩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 웹 서비스가 장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량 안에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가 없이도 테슬라를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가 나왔었고 어제 이제 거래량 실린 음봉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린 음봉들은 캔들의 색깔과 상관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얼마나 거래량을 실어서 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과거에 보시다시피 7, 8월 달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조정을 5주 정도 받고서 다시 영망치가 나오기 시작했죠. 물량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 6,500원대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테슬라의 디스플레이에 장착되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실제 그러니까 다음 달 이달 내에 이제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다음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투자 회사고 이 회사가 투자사인 리벨리온의 삼성전자 AI 칩을 공동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랑 칩을 생산하려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리벨리온에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SV 인베스트먼트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길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3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오는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지금 말씀드린 리벨리온이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는 이 팹리스 쪽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근데 팹리스 쪽의 산업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소품종으로 해서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으로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폴라리스 SV 인베스트먼트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고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기 전에 벌써 이미 KT가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SV 인베스트먼트 물론 뭐 KT는 대기업이니까 부각은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와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했다.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저점 기준,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실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음봉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음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차익 실현들이 아니라 이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어제 같은 그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략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KB 인베스트 이런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죠. 자, 주봉상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지점을 아시겠죠. 여기 구간을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망치가 나온 것과 바닥에서 처음으로 영망치가 나온 거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구간은 저렇게 올라간 다음에 영망치가 주봉에서 나왔다? 그럼 단기 고점인데 거기서 사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한없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처음에 이런 영망치가 주봉상의 형태에서 나타난다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적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스윙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가 바로 어제 상한가에 터치를 하고 나서 마무리는 상한가가 아니지만 이 회사는 이제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휴머노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이 있죠. 그 로봇의 어떤 이런 피부라든지 피부 같은 게 사람 몸과 똑같은 그런 촉감을 가지지만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그런 어떤 로봇들의 특징은 이 촉감까지도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거에는 분명히 센서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 촉감 센서.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터치 그리고 햅틱 솔루션과 같은 그런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전문적인 반도체 업체고 팹리스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계 최초로 촉각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 손에 만약에 이 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과 거의 똑같겠죠. 이런 촉감 센서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미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로봇 관련주도 되겠지만 휴머노이드가 부각이 되면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보면은 사실 이 올라온 폭을 보면 2,500원에서 4,800원이니까 대략 한 거의 90% 이상 올라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슈화가 된다면은 100% 이상을 또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상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처음으로 나온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졌고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발생할 수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아침에 분명히 이 종목이 하락해서 출발할 거고 하락해서 어느 정도 눌렸다가 올라올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아침에
갭 떠서 출발한다고 하면 갭 상승해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이 공략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밀리는 거를 여러분이 공략하시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이게 이제 뭐 7, 8월 달에 가장 핫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초전도체를 초등학생도 모를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거의 10,000원대부터 68,000원까지 거의 6배가 올라갔죠. 6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반가량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반가량 조정받은 상태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봉이 나오면서도 거래량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벌써 2거래일째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차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올라가면서 4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2거래일 연속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대신 이전 고점, 전날 고점을 점점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반드시 N자형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았을 때는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에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들 매물들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래가 많이 실린 그런 음봉이라든지 이런 윗꼬리들이 발생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도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10주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상태고요. 약간 특이할 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끝나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이 바닥에서 터졌던 물량만큼이 최고점에서 나와야 되는데 최고점에서 오히려 물론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적게 형성이 됐다는 거는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상승하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가 5주 연속 줄은 다음에 지난주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피크,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다음 주에 공략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에 그 매물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받을 때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되겠다. 만약에 이제 전고점이 6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6만 8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는 9만 9천 원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뭐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2차 전지 이런 쪽에 수급이 다시 또 받쳐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 델타테크다. 초전도체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는 반드시 대장주 하나만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올 때는 같이 따라서 올라왔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아직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사우디에서 이번에 어떤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 유치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코바이오메드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의 모회사는 미코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저쪽 판교 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레보노 칩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생산 제품들 그리고 진단 제품들 그리고 혈당기기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수명 연장과 관련된 이런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 1조 원 가까이 되죠. 그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수명 연장과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수명 연장과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에서 사우디의 저런 러브콜을 받아서 거기에 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메리트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런 수면 연장과 관련된 내용들 외에도 다른 섹터들의 바이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가 과거에 진단 키트로 해서 올라왔을 때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이 형성돼 있고 지금 거의 2주 동안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갖춰 있을 때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봐서는 어제 살짝 머리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많이 실렸다고 해서 이거 매도가 나왔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음봉에서 거래가 형성됐다는 거는 캔들의 색깔을 보는 것보다 거래량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 2,400원에서 올라와서 뭐 5,000원대에서 차익 시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손바뀜 현상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또 바뀌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 8,600원대의 고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7,000에서 8,000원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가격이 4,900원대니까 7,000원, 8,000원이면 굉장히 우리가 상승폭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슈맥스 홀딩스입니다. 자, 슈맥스 홀딩스 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에서 이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저렇게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지 원인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슈퍼차저 쪽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독자적인 현대차의 충전 방식을 따로 만들어서 설치하게 된다면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만든 충전소에서만 이용을 하다 보면은 충전 인프라가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슈맥스 홀딩스는 이때 당시에도 이때 가파르게 상승할 때도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조정받고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만약에 갭이 떠가지고 음봉으로 내려오면은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정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적절하게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비우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슈맥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슈맥스 EV가 있는데 이 모비우스 에너지와 협약을 맺어서 충전 사업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급속 충전기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슈맥스 EV이고 슈맥스 EV의 모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실까요? 네,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고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매물대는 7,000에서 7,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만약에 매수를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겠다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로죠. 우리로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개발 소식에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양자로 올랐었고 이때도 양자로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본전 심리라고 하죠. 여기에서 물려있던 분들은 본전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략이 된다면은 2,5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이유는 돈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호가창에 하루에 10억, 20억 정도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은 그건 이미 여러분들은 주도주 공략에 실패한 거죠.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주도주 공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주도주 공략을 안 하고 사이드 종목에서 논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만 주, 1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을 좋다고 바닥주라고 샀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운영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자, 우리로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5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걸 넓게 보면은 주봉상에서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의 흐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나 이런 양자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지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무방 이벤트에서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을 쏩니다. 여러분들 뭐 그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드셨을 텐데 뭐 커피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주도주 공략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이라니 갑자기 배가 두둑해지는 것 같은데요. 잠시 무방 참고하셔서 계좌도 두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고 추가 전략들, 종목들 현재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점검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재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하나씩 볼게요. 알테오젠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중순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5일경에 매수가 되면서 이때 또 시가와 고가가 엄청난 통통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률 좋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밀렸나 싶었는데요. 다시 좀 올라가는 건가? 또 예쁘게 조정받고 다시 시작인 건가의 기대를 또 자극합니다. 위원님,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수급이 다시 개선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머크사와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8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며칠 조정을 받았는데 저런 내용들은 이제 공매도의 내용이 나오면서 뭐 약간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바닥권에서 바닥권 4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과거에 하프공략법이라는 걸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올라온 폭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의 물량들은 남아 있다,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하프공략법이 중요한데 중간 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조정을 겪게 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더 옆으로 행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뭐 만약에 월요일 날부터 다시 빨리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일단 8만 원대 고점에서는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목표가 이상 그러니까 99,000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각을 안 하고 초대형 계약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프공략법에 의해서 지금 반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계속 추적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드림CIS 보도록 할게요. 9월 18일경부터 저희 한번 이 종목 진입해 봅시다라고 마련해 주시고 나서 이 종목이 22일 날 365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죠. 근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사실 갭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시장 빠지면서 현재 이쪽 자리로 내려온 거긴 한데 또 추가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프공략법입니다. 하프공략법. 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랑 이 종목이 거의 유사한데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을 한 번씩 맞았는데 되게 이제 20일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1대3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월요일 날이 권리락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에서 4분의 1로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놀라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 이제 1대3에 대한 무상증자 기간은 아마 10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10월 30일 날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량들이 3대1 3배 물량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들이 내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하프 구간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임상 전문 플랫폼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반려동물 그런 기술력을 도입을 했고요. 또 반려동물에 대한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관련된 회사 온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동물 종합병원에 대한 그러한 1000여 개 병원과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동물병원 쪽에 대한 그런 반려동물 쪽에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폭 아직까지 들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목표가는 39,000원까지 다시 상향시켜서 여러분들이 유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좀 상방 더 크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 종목도 함께 바라볼게요. 두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새롭게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 관심 종목 좀 오픈을 해주시죠. 네, 동화기업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동화기업은 이제 건자재와 내외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파티클보드 쪽에 MDF 쪽 판넬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특이하게 2차 전지 전해액을 제조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종목이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고 2차 전지 종목이 안 움직이고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화기업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고 지금 조정받은 상태에서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정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고 5주 전에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가격에 대한 전략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LG 마그나가 헝가리 쪽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했다 그런 뉴스에 의해서도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그쵸. 한때 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어서 우리 막 동화처럼 수익 봐요 이런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때가 왔다라고 하니까 가격 전략 잘 세워보셔도 좋겠어요. 이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는데요. 공개 방송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주 잡는 법에 있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주도주라고 뭐 똑같이 다 간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언제 사는가도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잠시 후 무방에서 얘기 나눠주신다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네.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대비해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장과 무관하게 주도주를 공략을 하고 있다면은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죽어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주도주 쪽에는 물량들이 더 실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막 그 종목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선비로 압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압축해야 되는데 이런 압축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에서 압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설명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주도주 잡는 방법 그리고 그때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가 결국에는 다 일체가 돼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12시에 시작하니까요.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의 기회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정말 추석 연휴 보내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월요일 휴장이죠. 화, 수, 목, 금 다음 주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